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G에너지솔루션 K배터리 최초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개, K배터리 하이니켈 코발트 프리 양극재 개발로 중국 LFP 견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최초로 공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FP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로 이끈 주력 제품으로 국내 업체가 LFP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하이망간 양극재를 개발해 중국 업체들이 주력 생산하는 LFP 양극재까지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는 저렴한 LFP 양극재를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 배터리 업계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코발트 프리 양극재도 개발해 3원계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코발트 프리 양극재가 이제 실용화되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3원계 배터리의 경쟁력이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먼저 알아볼 내용,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LG에너지솔루션 K배터리 최초로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ESS 전시회 EES 유럽 2022에서 전력망 연계용 ESS용 LFP 배터리를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LFP 배터리는 특이하게도 파우치 방식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LFP 배터리의 각형 대신에 파우치를 적용한 것은 세계적으로 최초의 시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형은 이미 시도가 됐었는데 파우치형은 개발이 시도가 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돼서 이제 파우치형, 원통형, 그리고 이제 각형까지 모두 다 개발이 다 된 것이죠.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에너지 용량은 182W시 그리고 444W시 이 두 가지 모델로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죠. 파우치형으로 제작된 만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병렬 연결을 통해서 자유로운 모양으로 대용량 ESS로 제작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이를 위해서 자체 개발한 라미네이션 앤드 스태킹 공법을 적용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LFP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LFP ESS 해외 공략에 나선다라는 방침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 파우치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지만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LG에너지 솔루션의 LFP 배터리의 개발로 3원계 배터리로 만들어진 ESS에 잇따른 화재 사고로 지난 3, 4년 동안 국내 실적이 거의 없던 상황에 기존 3원계 배터리보다 20%에서 30% 저렴한 LFP의 가격 경쟁을 앞세워서 이제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초 일본 NEC로부터 ESS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인 미국 NEC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100%를 인수를 했습니다. NEC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인수로 단순 배터리 공급뿐만 아니라 대규모 ESS 구축과 사후 관리까지 사업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관계자 측은 11일 3원계에 이어 LFP 배터리까지 확보하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 서정대 교수는 LFP ESS 제품을 라인업에 추가한 건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ESS 시장 공략에 집중하면서 충방전 성능 소명과 신뢰성을 쌓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주력은 ESS가 아니에요. ESS가 아닌데 지금 현재 한국이 ESS를 개발을 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더 코발트 프리 양극재 개발로 중국 배터리 견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올려드리는데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LFP 배터리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 이 3원계 배터리 이 비교를 보면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죠. 지금 LFP 배터리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 20% 저렴한 가격,
안정성 높고 셀 투팩이 용이하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으니 낮은 에너지 밀도. 그래서 많은 배터리를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겁고 순간 출력이 약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원계, 3원계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이것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충전 시간이 짧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너무 비싸요. 점차적으로 지금 에너지 전쟁과 더불어 원자재 전쟁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이 단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한 하나의 문제가 더 있는데, 이 화재로 인한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코발트가 가장 비싼데, 코발트 프리,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까지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리튬 인산철로 갔던 이러한 세력들이 다시 NCMN 배터리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래서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격도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ESS용 LF 배터리에 이어서 SK온도 연내에 LF 배터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SK온 관계자는 지난 29일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SK온이 보유한 하이니켈 기술을 더해서 기존 LF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고객 수요와 원가 경쟁력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양산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개발은 하더라도 이 LF 배터리에 전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K배터리가 업체에 적용하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에 비해서 LF 배터리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치명적으로 짧다는 게 단점이죠. 하지만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LF의 비중을 높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올 1분기 생산한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LF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LF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CATL, BYD과 같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K배터리 업체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죠. 다만 K배터리 업체들은 LF 배터리를 주력 상품이 아니라 플랜 B로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ESS용으로 먼저 하고 지금 계속 추이를 보면서 자동차용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은 추후에 결정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LFP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많이 실릴 수 없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망간 함유량을 높인 3원계 배터리가 대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를 봤죠. 지난 1월 국내 연구팀이 망간과 니켈로만 만들어진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한 상황입니다. 코발트가 없는데도 LFP 소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2배가 높아서 이게 만약 실용화가 되면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양극재는 배터리 가격의 3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코발트가 들어가는 이 양극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국내 업체들은 양극재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NCMA라고 불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를 주로 개발을 하는데 원재료인 코발트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 원가를 낮추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F 배터리의 가격이 다른 배터리보다 약 20% 저렴.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비슷한 성능을 내려면 양을 늘려야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죠. 이게 LF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주행거리가 크지 않아요. 주행거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LF 배터리가 실려야 되고 이것은 자동차 무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연구팀은 망간과 니켈로만 만든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당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번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개발함으로써 중국의 발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점찍은 망간을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LF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용으로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과 같은 경우는 이 LF 배터리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동차용 배터리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코발트 프리 3원계 배터리에서 NCM이죠.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여기서 코발트를 쓰지 않고 NM이 되죠. 니켈 망간 아니면 Na, 니켈 알루미늄, 니켈 망간 알루미늄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단가는 쭉 떨어지게 되죠.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망간의 수출을 통제를 시키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 이것은 분명히 한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말을 해드리고 지금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지금 이 회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코발트 프리에 대한 양극재는 이미 개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시대까지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한데 니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와야 돼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고 안정성이 더 되고 여기에 코발트 프리까지 되면 한국이 세계 그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싹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가속화되고 있어요. 파나소닉을 그리고 도요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빨리 이러한 것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